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AMD의 젠6 올림픽 리치 이 CPU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아직 루머입니다. 루머인데 다음번 AMD CPU에는 NPU가 추가되고 iGPU가 제거될 거라는 루머가 있다고 해요. NPU는 뭐냐? 요즘 이제 AI 시대잖아요? AI 관련된 처리를 하고 있는 게 NPU라고 할 수 있죠. iGPU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장 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NPU가 추가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장 그래픽이 제거된다? 이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내장 그래픽이 의외로 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컴퓨터 조립을 할 때 그래픽카드 없이 CPU만 장착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픽카드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내장 그래픽으로 뭐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장 그래픽이 빠진다?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밌게도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요즘 뭐 NPU가 탑재되고 코파일럿 PC다 뭐다 해가지고 일정 성능 이상이 되어야지 뭐 코파일럿 PC로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CPU에 내장된 NPU 우리가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죠. 물론 AI 시대가 오긴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 NPU라는 거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AI 시대가 오긴 했지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는 뭐 제미나이, 챗 GPT 뭐 이런 걸로 체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대 기업의 클라우드 AI 서비스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실제 우리 로컬 기기 안에서의 NPU를 체감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끼케야 뭐 스마트폰에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거 지워줘 하는 그 정도? 그거 말고는 NPU가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죠.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은 젠6 기반 플랫폼은 통합 NPU랑 쿠딤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 쿠딤이 뭐냐? 굉장히 고클럭을 지원하는 DDR5 메모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이 뭐 8000MHz라고 하던데? 그리고 USB4 컨트롤러가 탑재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면은 외부용 컨트롤러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게임이라든지 복잡한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사무용 PC를 구성하실 때 따로 이제 그래픽카드를 끼워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AMD 같은 경우에도 뭐 AMD AI Max 플러스니 뭐 이런 CPU들을 내놓고 있죠. 아직 루머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해요. 다음번 젠6 올림픽 리치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AM5 소켓을 사용할 거라고 해요. 이게 이제 라이젠 시스템의 좋은 점이죠. 인텔이라면은 최소한 한 두세 번은 바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다음번 DDR6 규격이 나오지 않는 이상 AM5 소켓을 유지할 거다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DDR6 메모리가 나올까? 현재 메모리 가격이 안정이 돼야지 다음번 뭐 DDR6가 나오건 뭐가 나오건 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AM5 소켓의 수명이 상당히 길 것 같아요. 사실 뭐 AM4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죠. 어쨌건 AI용 NPU가 추가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대신해서 내장 그래픽이 제거되는 거는 진짜로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 기다리셨던 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녹투아에서 드디어 수냉 쿨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219달러라고 합니다. 사실 219달러면은 현재 환율로 33만원이거든요. 저렴한 건 아닌데 녹투아라는 브랜드 가치 그리고 요즘 워낙 비싼 수냉 쿨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녹투아 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규격은 240mm, 360mm, 420mm 사이즈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즈로 전부 나온 것 같아요. 2펜, 3펜, 140mm 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는 녹투아의 똥색 컬러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펌프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이 펌프 위에다가 뭐 LCD를 다느니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녹투아답게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잘 느껴지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얘가 높이가 상당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왔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장착하면은 이 펌프 높이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이 펌프 위에다가도 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두꺼비 로고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탈착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펜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온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요. 제가 이 녹투아 수냉 쿨러 제품 리뷰 이런 걸 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녹투아답게 당연히 펜 소음은 상당히 조용하고요. 더군다나 펌프 소음도 조용하다고 해요.
처음에 요 녹투아 수냉쿨러가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여기 사용된 펌프가 아세텍 펌프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펌프 소음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펌프를 채용했냐 이런 말을 했는데 녹투아가 마개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소음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이중 처리라든지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펌프 소음이 상당히 조용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펌프 소음도 그렇고 팬 소음도 그렇고 엄청나게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쿨링 성능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요 녹투아 디자인이 괜찮다. 그리고 나는 저소음을 중요시한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가장 저렴한 2펜 제품이 $219, 일반적인 3펜 제품이 $249, 그리고 140ml 펜을 채용한 3펜 제품이 $279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투아 니네가 수냉쿨러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 녹투아가 수냉쿨러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소음 PC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밸브의 스팀머신 관련 내용입니다. 벤치마크 결과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스팀덱 대비해서 2배 정도 되는 긱벤치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성능은 라이젠 5 5600X보다 살짝 못한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30W에서 5600X는 60W죠. 전기는 절반만 먹는데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사실 뭐 5600X다 라고 하면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600X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5600X가 아니라 그래픽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밸브는 스팀머신이 대부분의 PC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긱벤치 성능을 보니까 2020년에 나온 5600이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 요게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게 유출된 긱벤치 결과라고 합니다. 싱글코어가 2200점, 멀티코어가 7300점 정도라고 해요. 요거를 이제 5600X랑 비교를 해보면은 싱글코어는 5600X가 조금 별로고요. 대신 멀티코어 점수가 8600점이에요. 5600X가. 그래서 멀티코어 점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대신 전력 소비가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요 스팀머신이 $900에서 $1000 사이의 가격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30만원에서 15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살짝 머리가 어지럽죠. 아니 5600X의 성능이라며 130만원에서 150만원? 라이젠 5600에다가 5060이나 4060 정도 끼워가지고 데스크탑 맞추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치만 이쁘잖아 라는 건 농담이고 요새 이제 메모리 가격이랑 SSD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토탈 하면은 그런 가격이 될 거란 얘기죠. 참고로 스팀머신 스펙이 16GB DDR5 메모리라고 하고요. 512GB의 SSD가 들어갔다고 하죠. 요즘 들리는 루머를 보면은 진짜로 스팀머신 출시가 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스팀 여름 세일 그때 등장하려고 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조금 걱정되는 거는 아직까지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데 과연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 어떻게 나와도 욕을 먹을 것 같긴 한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소니가 자사의 첫 로픽 센서인 라이티아 910 센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무려 100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자랑한다고 해요. 참고로 로픽 센서가 뭐냐?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HDR 같은 기능을 굉장히 손쉽게 구현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라이티아 910 센서 같은 경우에는 1.28분의 1인치 거기에 50메가픽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부터 양산을 시작해가지고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소니 브랜드에서 나온 로픽 센서가 처음으로 나온 거지 실제로 예전부터 로픽 센서는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샤오미 17 울트라에도 로픽 센서 탑재가 됐었죠. 그리고 삼성도 로픽 센서를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어쩌면 갤럭시 S27 울트라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카메라 센서의 경쟁이 로픽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로픽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이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갤럭시 S27 기본 모델에 BOE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할 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폰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는데 정작 삼성은 BOE 디스플레이를 탑재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뭔가 조금 그렇죠. 그만큼 원가 절감이 중요하다. BOE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는 게 삼성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BOE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녹색 줄 이런 게 가는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BOE 패널을 탑재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BOE 뭐 듣보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BOE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이긴 해요. 그러면서 또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갤럭시 S27 기본 모델에서는 극단적인 비용 절감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특히나 이게 가장 문제인데 카메라랑 디스플레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요번에도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없잖아요? 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망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까지도 망했어야 되지만 안 망했지만 지금 벌써 몇 년째야? 6년째인가? 아니 6년 동안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다? 정말 놀랍죠. 제발 거짓말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갤럭시 S27이 아이폰 18에 아직 발매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미 죽어있다,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은 프로 모델과 울트라 모델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반 모델은 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도 다음번에는 일반 모델 안 살 거예요.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프로긴 합니다. 울트라는 너무 커가지고 울트라보다 작지만 울트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 모델이 요번에야말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온다면은 프로 버전을 구매할 것 같다. 잠깐만, 근데 카메라 사양을 제외하면은 갤럭시 S27 울트라와 유사한 사양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카메라 사양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카메라 성능에 차이를 둔다면 그냥 울트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삼성전자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삼성 패널을 쓰는 게 아니라 BOE에서 패널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5달러를 절약할 수 있대요. 5달러.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왜 아이폰 18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요번에 아이폰 18이 내년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올해에는 아이폰 18 프로랑 프로 맥스만 나오고 아이폰 일반 모델은 내년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갤럭시랑 경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결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인스타 360에서 루나 울트라라고 하는 요런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출시를 했어요. 생긴 것만 봐도 DJI의 오즈모 포켓을 겨냥한 그거의 라이벌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략하게만 살펴봅시다.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가 2개가 들어갔어요. 듀얼 렌즈를 탑재했다. 이러면서 뭐가 가능하냐? 한쪽은 일반 광각 렌즈 1인치 8K 센서에 f1.8 조리개, 나머지 한쪽은 망원 렌즈가 들어갔어요. 1.3분의 1인치 센서고 f2.0 조리개에 최대 12배 줌이라고 합니다. 이건 최대 12배 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디지털 줌을 포함해서 12배 줌인 것 같아요. 6배가 무손실 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6배 광학 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8K 촬영이 된다고 하죠. 제가 알기로 오즈모 포켓은 4K까지만 촬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트리플 AI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두운 환경에서 선명한 저조도 촬영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 제품에 달린 2인치 올레드 스크린이 분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리모컨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유용할 것 같긴 합니다, 촬영할 때. 거기에다가 1550mAh 배터리를 탑재해가지고 4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고 충전 시간은 23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47GB의 내장 스토리지가 들어있다고 해요. 요즘같이 낸드 플래시가 비싼 시대에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죠. 그래서 다 좋은데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114만 9천원이라고 해요. 참고로 얼마 전에 나왔던 오즈모 포켓4는 66만원이거든요. 이거 가격 차이가 거의 2배가 나는데? 제가 오즈모 포켓4를 별로 좋은 평가를 안 했어요. 얘가 2년인가 3년 만에 나왔는데 전작이었던 오즈모 포켓3랑 별로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차를 보니까 뭔가 선녀처럼 느껴진다. 물론 요번에 요 루나 울트라가 특이한 기능들이 있죠. 듀얼 렌즈를 탑재했고 요 액정 터치 스크린이 분리가 된다, 요런 특징이 있는데 DJI도 그냥 가만히 있진 않죠. 조금 있으면은 오즈모 포켓 4 프로라고 하는 요런 모델을 내놓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 인스타 360이 선빵 칠 때 기다렸다가 나중에 내놓으려고.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죠. 얘도 듀얼 렌즈를 탑재했어요. 그리고 요 액정 화면은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실제로 발매를 해야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방향성이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제 생각에 오즈모 포켓 4 프로가 나온다고 해도 요 루나 울트라 114만 9천원보다는 저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비싸봐야 80만원? 90만원?
얘가 아무리 좋아도 114만원은 상당히 비싼데, 더군다나 이 제품은 이제 1세대잖아요. 1세대. 뭔가 1세대에 모험을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브이로그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오즈모 포켓4 프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성능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제품도 좀 있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시기를 보면은 여름 휴가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여름 휴가 가서 촬영하고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 전에 나올 것 같으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요 루나 울트라랑 비교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지고 있고 이제 30도 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우 6월 중순인데 30도 넘는 게 디폴트다? 저도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잘 쓰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